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팔찌, 반지, 명품을 여기저기 두르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행동이 뭔가 언행이 이제 좀 거센 분들은 솔직히 속으로 저거 짭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직함이 좀 사라질 수 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결국 나를 표현하는 게 나의 이제 외모와 옷차림이거든요. 귀티 있는 외모는요,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귀티 있는 옷차림은 첫인상을 바꿔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로 건강한 몸을 유지해주시고 절제된 스타일로 입으면 귀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나답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강사 이민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1만 회 이상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오늘 올드머니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고급스럽게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류층이 입는 패션 스타일을 올드머니룩이라고 하는데요. 올드머니룩의 가장 큰 특징은 오히려 로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품격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자랑하려고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절제된 패션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귀티난다라는 표현 많이 느끼는데요. 정확히 어떤 요소에서 그런 요소들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귀티가 난다는 건 절제된 고급스러움이에요. 과하지 않은데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옷은 무채색 계열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베이지. 화려하지 않은데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여요. 메이크업은 덜어내고 피부광에 집중해주세요. 색조를 많이 쓸수록 귀티는 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는 머릿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푸석푸석하면 고급스러움이 반감돼요. 그래서 저도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리는 염색 컬러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염색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윤기 나는 머릿결이면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명품을 많이 걸쳤는데도 촌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이유가 뭘까요? 올드머니 룩이 로고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품 로고가 크게 과하게 보이거나 여러 명품 로고들이 한꺼번에 보이면 촌스러워 보입니다. 솔직히 좀 졸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명품 입었다고 심리적으로 좀 티를 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로고 하나만 허용해 주시고요. 사실 진짜 고급스러움은 로고 없이 옷의 핏과 소재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명품 사야 되나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부담감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로고가 들어간 물건이라도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품을 피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팔찌, 반지, 명품을 여기저기 두르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람브라 반클리프가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짝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두르고 오셨는데 행동이 뭔가 조금 언행이 이제 좀 거센 분들은 솔직히 속으로 저거 짭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해야 된다는 제품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아이템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찾아보는 게 명품 후회템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막상 입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명품 티셔츠 로고 크게 박힌 거는 진짜 비추해요. 중국이 그 짝퉁을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 이제 짝퉁 시장 그런 데 가보면요. 그 배 나오고 리어카 사신 분들이 여기 루이비통 크게 그려있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서 정말 꾸미는데 관심이 없다가 비싼 것 좀 사볼까 해가지고 이제 명품 티셔츠 하나를 90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정말 옷을 그동안 잘 안 샀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환불해 그 돈으로 지갑사가 됐어요. 명품은 너무 과하게 그렇게 확 보이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맨날 구찌, 루이비통 티셔츠 입는 애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구찌 벨트가 진짜 유행했던 그런 명품은 피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랑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나이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에서 귀티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직함이
좀 사라질 수 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결국 나를 표현하는 게 나의 이제 외모와 옷차림이거든요. 밖에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중절모 쓰시고 자켓 이렇게 딱 입은 할아버지들 보시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귀티 있는 외모는요,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귀티 있는 옷차림은 첫인상을 바꿔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에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 들수록 꾸미는 게 더 쉬워져요. 왜냐면 섀도우, 블러셔, 쉐딩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돼요. 타이트하고 불편한 옷 안 입어도 돼요. 자기 관리로 건강한 몸을 유지해 주시고 절제된 스타일로 입으면 귀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하신 대로 색조 화장을 많이 줄여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색조 화장 중에서도 이거는 절대 나이 들수록 많이 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볼터치. 이게 어쨌든 볼터치라는 게 브러쉬로 하다 보니까 결자골 남을 확률이 높아요. 일반 분들이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피부 화장 예쁘게 막 이렇게 잡티 가리고 했는데 여기 뭐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커버력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얼굴에 이렇게 색깔이 팍팍 들어가 있으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섀도우. 섀도우는요, 왜 빼야 되냐면 눈화장은 나이 들수록 이제 눈이 좀 처져요. 그리고 주름도 생기기 때문에 끼임이 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섀도우를 눈이 처졌는데 그 눈 모양 그대로 하면은 잘못하면 눈이 더 처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 빼주시고 그냥 파운데이션이랑 립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화장을 진하게 좀 잘 꾸밀수록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이 들면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이랑 립은 하라고 했는데 립은 연한 립이 있고 진한 립이 있어요. 여기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입생로랑 같은 컬러를 네, 맞습니다. 좀 진한 게 잘 어울리고 화려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냥 빨간 립 가르시면, 네, 빨간 립, 레드립 가시면 돼요. 네. 김혜수 씨처럼 아, 그런 네.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어요. 나 무슨 립 발라도 좀 안 어울린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을 딥톤과 겨울 딥톤이 그래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어두운 거 발라야 되는데 이거 색깔이 너무 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지 마시고 그냥 백화점 가서 내가 한번 안 사본 립, 진짜 엄해 보이는 어두운 립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연령층 누구나 귀티나 보이려면 이 아이템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헤어 아이템인데요. 일단 윤기 있는 머릿결 하나만으로도 수수한 옷을 입어도 귀티나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귀티가 나지 않아요. 머릿결 관리의 핵심은 헤어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사실 머릿결 좋아야 되는 건 이제 전 연령층이기 때문에요. 헤어 에센스도 종류가 있어요. 본인 모발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협찬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겁니다. 헤어에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모발이 건조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다노크리닉의 헤어 세럼 추천드리고요.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로 좀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인 미도씨 시그니처 데일리 트리트먼트. 이거 트리트먼트인데 씻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푸석푸석 하신 분들은 오일 에센스인 마카리저 헤어니즈 헤어 세럼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 중에 내 머리가 힘이 없는 것보다 곱슬기가 강해지는 게 좀 걱정이다.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곱슬기는요, 헤어가 건조하면 더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분감 좋은 그 다노클리닉 헤어 세럼, 이거는 많이 발라도 떡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제품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도 젊은 층과 중장년층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용법은 공통적으로 머리 말리기 전에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전 연령층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노클리닉 헤어 세럼이에요. 이거는 수분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머리가 떡지지가 않아서 전 연령층이 기본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펌이나 염색으로 모발이 아예 부시시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뭐 수분부터 단백질, 오일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품 다 사용해 주시고요. 사용 순서는 수분 채워주고 단백질 채워주고 오일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연세가 있어서 모발이 얇아지신 분들은요, 다노클리닉에 추가로 미도씨 시그니처 데일리 트리트먼트, 이것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볼륨은 살리면서 머릿결도 잡힐 수 있습니다. 머릿결 하나만 잡혀도 귀티 나는데 이미지에 가장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헤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헤어스타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는 중장년분들은 쇼컷 펌,
이런 조합을 좀 많이 하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연세 있으시면 아예 이렇게 붙임머리 이런 걸 좀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추세가 바뀌었나요? 일단 머리를 나이가 들수록 모발도 얇아지고 숱이 많이 빠지잖아요. 볼륨감이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숏단발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얼굴형에 좀 맞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밖으로 뻗치면 안 돼요.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기는 해야 되고요. 윗볼륨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뒤에 머리선이 짧고 앞으로 갈수록 좀 길게 해서 펌을 해주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C컬로 말리면서 좀 볼륨감이 살거든요. 그래서 머리 기상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요 턱선보다 조금 밑에, 여기 턱, 이 기장은 안 넘어가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헤어는 좀 누구나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이름이 보브컷이에요, 보브컷.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C컬 레이어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중장년 누구한테나 어울리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C컬 레이어드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기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내가 좀 더 긴 머리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연세 드실수록 그리고 그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건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앞머리는 사실 우리가 얼굴이 이제 얄쌍해 보이는 게 목적이고 넙대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머리는 일단 이거를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내 역광대 있는지 없는지. 역광대가 있으면요, 앞머리 내리면 무조건 얼굴 넙대대 보여요. 그래서 앞머리는 역광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앞머리가 꼭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광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이드뱅이라고 해서 요렇게 가려지는 거 있어요. 요걸로 하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어울리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머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앞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하고 싶으면 사이드뱅 가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수지님이 이렇게 좀 사이드뱅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지 씨는 원래는 이제 좀 원색 계열도 굉장히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아이돌은 화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원색 계열 아니면 진한색 계열 많이 했는데 이미지가 딱 바뀐 시점이 있어요. 안나 네, 고급스럽게 어떻게 스타일링 했냐, 색을 진짜 거의 무채색으로 많이 뺐어요. 진짜 쨍한 색이랑 거리가 멀고 되게 부드럽게 밝은 느낌으로 스타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올드머니 룩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외에도 뷰티를 확 살려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들 뭐가 있는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앞서서 모이샤나이트 귀걸이랑 명품 스카프 말씀해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추가로 3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협찬 없는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가방이에요. 패션에서 소재가 중요하고 로고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품을 좀 추천드리면 로고 없는 제품이고 소재가 좋은 제품인데 아크비에 아크리카 바차테 파크백 미디엄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거기 아마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비싼 소재 쓰신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도 잘 안 나면서 미디엄 사이즈라 수납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예요. 근데 시계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비싼 시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브랜드 추천드리면 로이드인데 사람들이 로이드?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 명품 시계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참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성비 있으면서 그냥 딱 봤을 때 고급스럽고요. 그러니까 올드머니 룩에서 시계 포인트 하나만 있더라도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거든요. 가성비 제품은 로이드 시계 괜찮고요. 세 번째는 로퍼예요. 브랜드는 닥스 브랜드 추천드리고요. 닥스 브랜드가 전통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명품만큼 확 비싸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통성이 있는 브랜드에서 퀄리티도 좋고요. 올드머니 룩에 맞는 로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귀티나는 패션 아이템?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는 각각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 번에 다 살 필요 없이 하나씩 천천히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부모님께 하나씩 선물하면 진짜 센스 있는 자제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올드머니로 가면은 전통적으로 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나는 게 무채색이잖아요. 네, 좀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보고 싶어 하면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컬러가 있을까요? 일단 블랙이나 브라운 이런 게 가장 기본인데 만약에 가방의 컬러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좋아하는 색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가방 컬러로 인해서 내 얼굴색이 바뀌진 않거든요. 대신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올드머니 룩은 절제라고 했죠. 나머지 패션에서 포인트를 다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빨간색 가방을 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블랙으로 가야지, 초록색에 노란색에 이러면 컬러가 너무 분산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컬러를 좀 말씀드리면요, 보라색이 주는 힘은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고요, 빨강은 딱 확실하게 딱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이 은근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린 계열로 좀 포인트를 줘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는 이미지가 딱 지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드머니 룩 하면은 전 또 하나 액세서리가 생각나는데, 진주 아이템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진주 아이템은 실제로 올드머니 룩에서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올드머니 룩이 아까 절제된 고급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막 큐빅이 번덕번덕해요. 근데 진주는 되게 색깔이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강하게 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실 거예요. 나 진주 크기 그래서 뭘로 해야 돼? 너무 고민이죠. 또 진주도 종류도 너무 많고요. 아, 이건 이미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체크 패턴, 꼬무니 패턴 어떤 스타일로 구분해야 되는지 이목구비로 분석한다고 했죠? 이 액세서리 크기는 내가 봄 웜톤인지 여름 쿨톤인지 가을 웜톤인지 겨울 쿨톤인지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가을과 겨울 분들은 무거워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 하면은 먼지 붙은 것 마냥 티가 안 나요. 봄, 여름이신 분들은 또 너무 큰 걸 하게 되면은 조금 투머치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이사 나이트 5부 추천드렸던 게, 가을 겨울 분들이 하면은 그냥 딱 포인트로 작게 하는 느낌이고, 봄 여름 분들은 데일리템을 좀 포인트 확 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로 일단 기준점을 봐주시고, 내가 작은 게 액세서리가 어울리는지 큰 게 어울리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귀티나 보이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나 태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요? 귀티나는 분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유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말을 빠르게 하고 행동이 급하면 귀티가 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여유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게 있죠. 말을 최대한 좀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느려지면 신기하게도요, 태도도 같이 차분해지고요,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로 잡혀요. 말투 하나가 바뀌는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귀티가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하나만 바꿔보세요. 말을 천천히, 그게 귀티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잘 어울렸는데 지금 입어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버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번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요? 퍼스널 컬러의 스펙트럼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얘기 들으면 퍼스널 컬러 전문가들은 안 바뀌는데 왜 바뀌냐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 라이트이신 분들은 민트 색깔이 잘 받아요. 근데 민트 색깔은 굉장히 형광기가 많이 도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가 칙칙해지면은 옛날에 받았던 색깔들이 좀 안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탄다고 여름 쿨톤에서 가을로 떨어지진 않지만 내가 이만큼 어울렸던 게 스펙트럼 범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퍼스널 컬러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누구나 소프트,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쨍한 립, 쨍한 옷 이런 거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약간 투머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젊으셨을 때 쨍한 색이 어울렸었던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한 톤 낮춰서 입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쨍한 빨강이 어울렸다 하시는 분들은 버건디나 와인으로, 완전 개나리색, 밝은 노랑이 어울렸었던 분은 머스타드나 카멜색으로 내려보시면 훨씬 더 소화력이 올라가실 거예요. 사실 옷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이 들면서 더 멋스럽게 바뀐 거예요. 변한 나한테 맞게 컬러를 낮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딥하고 어두운 톤이 잘 어울리셨던 분들은 그게 나이 들면서 좀 어색해지는 일은 거의 좀 드문가요? 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두운 색이 메인이신 분들이 밝은 색 입을 수 있는 거 찾아드려요. 근데 나이가 들고 뭐 피부가 좀 안 좋아지면 이 어두운 데서는 스펙트럼 범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밝은 데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거 정말 오해예요. 라고 하실 만한 게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 퍼스널 컬러가 바뀌냐에 대한 질문엔 세모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 라이트, 형광기가 받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형광기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봄 소프트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봄 웜톤이 갑자기 피부가 탄다고 가을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모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낭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보면 웜톤은 피부 노랗다라고 돼 있거든요. 진짜 노란 피부 위에, 제가 이제 피부가 노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하얘 보이시는데 네, 노랗습니다. 근데 하얀 피부 위에 제가 브라운 염색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노래 보여요.
색에는 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의 색을 좀 더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보색으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노라면은 쿨톤입니다. 웜톤이 아니에요. 그리고 봄 웜톤과 여름 쿨톤 차이점은 여름 쿨톤은 일단 홍조가 좀 잘 생기고요. 봄 웜톤은 이 자국에 홍조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근깨가 좀 잘 생기고요. 가을 웜톤이 피부가 제일 잘 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겨울 쿨톤 같은 경우는 꽤 피부가 본인이 노랗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웜으로 많이 예상하시고요. 쿨톤이 피부가 어두워지면 올리브 톤으로 연도빛으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의류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들 광고하는 내용인데요. 액세서리를 은색을 차면은 쿨톤이고 로즈 골드는 웜톤이다. 이 얘기도 참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일단은 웜톤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순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웜톤이랑 이렇게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웜톤 같은 경우는 봄 웜톤은요. 이미지 자체가 많이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순금을 하게 되면 대대손손 물려온 쌍가락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14K까지가 좋고요. 여름 쿨톤은요, 당연히 실버 괜찮아요. 그리고 로즈 골드도 괜찮습니다. 단독 진주 소화력도 굉장히 많이 높고요. 가을 웜톤은 골드 계열부터 로즈 골드까지 뭐 24K, 18K, 14K 전부 다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가을 웜톤인데 24K가 뭔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컬러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안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을 딥톤이 있어요. 유일하게 가을 웜톤 중에서 가을 딥이 골드, 로즈 골드, 실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쿨톤은 이미지가 좀 확실해요. 그래서 골드는 좀 안 받긴 해요. 본인이 안 맞는다 느끼면 아마 겨울 쿨톤일 거예요. 로즈 골드 하면은 그냥 액세서리 했네? 애매하다 느낌 들고요. 딱 포인트는 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겨울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 피부가 어두우면은 뭔가 과한 화이트 골드, 진짜 새하얀 거 안 맞는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실버가 은은한 소프트 실버로 가주셔야 돼요. 중년이 되면 체형 변화 때문에 편하고 좀 가려지는 옷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몸을 가리려고 통 넓은 박시한 그런 옷들만 입는데 이거 좀 맞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박시한 옷을 잘못 가리게 되면요. 몸이 굉장히 동글동글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핵심은 가리는 게 아니라 내 골격을 알아야 돼요. 아마 모래시계형, 뭐 역삼각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체형이고요. 체형은 사실 이제 살이 찌고 빠지면서 아니면 운동하면서 좀 바뀌어요. 근데 골격은 뼈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골격, 분류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퍼스널 컬러보단 분류법이 쉬워요. 골격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트레이트 타입과 웨이브 타입과 내추럴 타입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타입의 경우는 상체가 하체보다 큽니다. 뭔가 살을 빼도 여리여리한 느낌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손목을 봤을 때 통뼈 같은 느낌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살이 찌면요. 이 상체 찌면서 아랫배가 아니라 윗배 찌는데 가슴 아래 부분이 이제 윗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을 좀 세로로 길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로브 가디건이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일자로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브 가디건으로 배를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림해 보이는 건 오버핏이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타입은 좀 글래머하거든요. 김혜수 씨가 딱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웨이브 타입 같은 경우는 상체보다 하체에 살이 잘 붙는 타입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웨이브 타입인데 저 꽤 뚱뚱합니다. 옷을 잘 입으면 딱 봤을 때 나름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체는 살이 많이 안 붙는데 배꼽 아래부터 엉덩이 밑살이라고 하죠. 허벅지? 그 부분에 살이 붙어요. 그리고 앉은 키가 크면 웨이브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일단 하체를 커버해 주셔야 돼요. A라인 롱 원피스를 추천드려요. 하체는 자연스럽게 커버되면서 상체가 여리여리해 보여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요. 웨이브 타입 같은 경우는 카리나 유명하니까 알 것 같고 뭐 정채연 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PD님이 친절하게 사진을 다 띄워주실 거예요. 내추럴 타입. 사실 내추럴 타입은 제가 이제 뭐 강의 나가면 한 30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모델 체형인데요. 이 손을 딱 폈을 때 이 마디가 굉장히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쇄골뼈부터 어깨뼈까지 일자로 크게 연결된 쇄골 미인들. 이분들이 내추럴 타입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모델들 생각해 보시면 오버핏 입고 워킹 하시잖아요. 멋스러운 느낌이 되게 잘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장, 양장 느낌의 오버핏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내추럴 타입 같은 경우는 김우빈 같은 아니면 티파니라던가 아니면 로제라던가 완전 모델 같은 타입. 그 주우재님 아무리 뼈말라 하지만 옷을 잘 입는 이유가 모델 타입인 내추럴 타입이어서 옷발이 잘 받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스트레이트인지 웨이브인지 내추럴 타입인지 어느 타입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디부터 살이 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가 먼저 쪘으면 스트레이트, 배꼽 아래부터 쪘으면 웨이브 타입입니다. 중년 이후에 그래도 이거는 좀 피해주세요 하는 스타일이나 색깔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세요? 생각보다 원색도 색깔이 다양합니다. 원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색을 고르냐가 중요한데요. 아까 그 체형별로 소재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상체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좀 뻣뻣한 소재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여성스러워 보이는 실크처럼 하늘하늘한 소재는 피해주세요. 오히려 몸이 더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웨이브 타입은 반대로 상체가 곡선적이라 실크로 된 그런 소재로 된 블라우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대신 웨이브 타입은 오버핏 코트 잘못 입으면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거나 옷에 휩쓸려 보이거나 굉장히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내추럴 타입. 이제 곧 여름 다가오는데 마소재랑 리넨 소재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소화력이 가장 많이 높아요. 소재가 이제 맞았다면 컬러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색이 여전히 잘 받는 분들은 계속 입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원색을 입고 싶은데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딥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딥톤은 생각보다 톤맵에서 채도감이 느껴지면서 퍼스널 컬러와 관계없이 모든 톤들이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피해야 될 거는 밝은 원색, 브라이트 톤이에요. 그거는 핫핑크 같은 색깔인데요. 그렇게 강한 원색의 파스텔은 이제 여름 브라이트 톤, 김연아 같은 분들만 소화가 좀 가능한 타입이에요. 본인이 그 타입이 아닌데 밝은 원색을 입으면 굉장히 얼굴이랑 옷이 분리돼 보이면서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내가 이뻐 보여야 되는데 옷만 너무 튀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밝은 원색 대신 딥톤으로. 그게 중년분들이 원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패턴 중에서는 이런 건 좀 피해주세요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뭐든지 중간은 괜찮은데 극단적인 건 좋진 않아요. 아까 제가 직선적인 게 뭐 체크가 있었고 곡선적인 게 꽃무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극화 되게 되면은 완전 곡선적인 거는 땡땡이 패턴. 그거 아무나 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가장 강한 직선의 패턴이 하운드투스 패턴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직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겨울 쿨톤의 이목구비 직선적인 것까지 받쳐줘야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너무 양극에 있는 거는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뭔가 이 양극단에 있는 걸 활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대비감을 낮춰주시면 돼요. 대비감이 낮다라는 게 예를 들어 화이트 옷에 블랙 땡땡이가 있으면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화이트 옷에 약간 코랄색 땡땡이가 있으면 대비감이 낮기 때문에 패턴이 강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정말 그 패턴을 활용하고 싶다면 대비감을 낮춰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색깔은 잘 쓰면 5년은 젊어 보인다. 약간 이런 중년의 안색을 살려주는 추천 컬러가 있을까요? 일단 밝은색 옷을 입으면요. 반사판 효과로 얼굴은 화사해 보여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26년도 팬톤 컬러 클라우드 댄서인데요. 이게 살짝 톤 다운된 화이트 파스텔 계열이라서 누구나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착붙으로 소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팬톤 컬러가 정해지더라도 똑같이 안 쓰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거든요. 내가 따뜻한 색깔이 잘 받는 분들은 그냥 크림이나 아이보리 색깔 선택해 주시고요. 차가운 컬러가 잘 받는 분들은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이 주는 힘은 가장 좀 따뜻하고 고급스러워요. 이게 올드머니 룩이랑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드머니 룩에 뭔가 이런 소프트 화이트에 베이지 색감을 좀 많이 쓰시는데요. 살면서 내가 브라운이 잘 어울리셨던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우터로 좀 카멜색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브라운이 잘 안 어울렸다, 잘 안 입었다, 그런 분들은 이걸 브라운을 쿨하게 만들려면 다크톤으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고동색과 같은 다크톤의 브라운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예요. 그레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인데요. 원색이 잘 맞는 분들은 사실 회색이 진짜 안 받아요. 이거 들으시는 50대, 60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원색 받는 분들 나 회색 안 받는다.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레이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중명도 그레이가 딱 회색이 제일 잘 보이고요. 아예 화이트에 가깝게, 아예 블랙에 가깝게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라이트 그레이로 밝은 그레이로 가주시거나 아니면 딥 그레이로 어둡게 가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보는 기준이 그레이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좀 쨍한 색이나 어두운 색이 잘 받는 분들은 블랙으로 가주시고요. 화이트, 아이보리, 밝은 베이지 받는 분들은 라이트 그레이로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컬러는
상의로 입으면 하이 컬러에 크게 많이 제한이 없이 어떤 옷과도 매칭이 쉬워요. 그래서 옷 고르는 게 어렵다면 상의부터 이 세 가지 컬러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장년 브랜드에서 인기 컬러로도 많이 나가는 게 세이지 올리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활용하기 괜찮은가요? 세이지 올리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컬러가 올리브 톤 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세이지가 붙으면 컬러가 약간 뉴트럴해진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약간 연두색 느낌의 올리브 톤이 있고요. 청록색 느낌의 올리브 톤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리브는 그린 계열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따뜻해요. 그럼 얘를 쿨하게 만들면 많이 쿨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뉴트럴 톤을 최대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청록색 느낌이 나는 그런 세이지 올리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옷장 열어보고 이건 당장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거 당장 버리세요 하는 기준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쉽고 뻔한데 듣고 헉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입을 때 망설여지는 옷은 그냥 버리세요. 네크라인이 늘어났거나 색감이 변색된 옷, 이런 옷들은 입을 때 사실 망설여지거든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이거 입으면 조금 그런데 버리긴 아깝고 아깝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옷 지금 실제로 입고 계세요? 늘어나고 변색된 옷은 아무리 좋은 옷과 함께 입더라도 전체적으로 망가뜨려요. 이게 귀티에 정말 방해되는 요소예요. 이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이 내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에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옷은 오늘 당장 버리시고 옷장에는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 옷만 남기는 것. 그게 귀티나게 옷을 입기 위해 시작점입니다. 꾸미고는 싶은데 내가 그래도 될까? 그런 나이 든 내 모습이 두려워서 꾸미기를 포기한 우리 중년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속상해요. 젊을 때만 예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삶의 지혜는 아무리 뭐 AI가 발달하고 젊은 애들이 뭐 기술을 뭐 배운다 하더라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저는 황혼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는 게 두렵다고 꾸미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너무 멋있게 달려오셨잖아요. 마지막 황혼도 귀티 있게 나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관짝 들어가기 전까지 꾸며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사랑하고 꾸밀 권리가 있습니다.